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된 새학기.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우리 학부모들은 괜스레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새학기에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새학기 증후군을 잘 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남정 팀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월이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새학기 증후군. 왜 이맘때가 되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우선 새학기 증후군이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긴장, 다양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3월이 되면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가 달라지면서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새학기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적 변화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 달라진 학급 분위기와 규칙처럼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는 부담입니다. 둘째, 관계적 변화입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첫 만남, 새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과제가 됩니다. 셋째, 학습적 변화입니다. 과목 수의 증가, 내용의 심화, 평가 방식의 변화, 성적에 대한 부담처럼 학업과 관련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긴장과 불안이 커지고 그 결과가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새학기 증후군을 적응의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새학기에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요? 예. 네, 따라서 일시적인 적응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심리적 현상으로 보고 청소년 자신이 그리고 보호자나 교사처럼 주변의 어른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새학기 증후군을 앓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과 불안 때문에 두통, 복통, 무기력감, 수면 장애, 등교 거부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자존감과 학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청소년기는 사춘기 찾아오고 또 진로 그리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서 정체성을 잘 형성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학기 환경에 변화가 미치는 부분,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는 흔히 사춘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예. 정서 기복이 커지고 자기중심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탐색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발달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큰 시기에 새학기라는 환경 변화가 더해지면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 위치를 다시 찾아야 되고 학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많이 또 만나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도 얘기했을 텐데 학생들이 새학기 시즌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또 고민을 얘기하나요? 제가 만나본 청소년들 중에는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매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새학기는 청소년들에게 설렘과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랑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되고 친구 관계를 새로 만들지 못할까 봐 그래서 혼자 지내고 점심을 혼자 먹게 될까 봐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요. 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늘어나는 학습량이나 어려워지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다 보니 중학교 생활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친구 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아직 희망 직업이나 진로를 찾지 못해서 초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학기 고민은 공통적으로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바탕에 깔려 있고 연령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다양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른 고민을 토로한다,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에는요, 예.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래요. 등교를 거부하거나 쉽게 울고 짜증내는 감정 표현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심리적 긴장이 복통이나 두통처럼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신체화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님보다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보이기 시작해서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나 소외 경험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하지만 아직 정서 표현이나 의사소통 기술이 미숙하다 보니까요, 사소한 오해나 갈등 같은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와서 울면서 이야기한다거나 예. 친구가 자신과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만 지내요 라는 고민을 자주 접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부모님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갈등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표현 방법이나 해결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면 자녀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찌됐든 친구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사춘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초등학생과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중학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중심성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된다고 믿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2병의 허세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뇌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봐도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활발해지는 반면에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전전두엽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작은 일에도 화가 잘 나고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새 학기에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되지 못할까봐, 새로운 친구를 형성하지 못할까봐, 또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강렬하게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학업 부담과 학업 스케줄 증가로 잠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수면 부족은 불안과 우울감을 악화시키기도 하니까요. 충분한 수면을 통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수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앞서 이제 얘기를 해본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도 새학기 증후군 느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생도 새학기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또래 관계, 진로 설정, 성적 관리처럼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업과 진로 설정은 중요한 과업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아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면 장애나 피로감, 긴장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되고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초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럴 때는 혼자 고민을 끌어안기보다는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가본 선배나 멘토와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정보도 얻고 조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에 계신 진로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부모님처럼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멘토 역할이 참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짧게는 한 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새학기 증후군 아마 우리 학생들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시기를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할 수도 있고요. 쉽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이후에는 불안함을 유발하는 생각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안전한 생각으로 바꿔보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살펴봅니다. 예. 불안함을 유발하는 생각으로는 모든 상황을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고, 한 번의 경험만으로 무관한 것까지 판단하는 오류인 과잉 일반화, 어떤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오류, 모든 일의 원인을 나의 탓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안전한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해보고 평소에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행동들을 목록화해서 실천하는 것도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평소 자녀가 좋아하는 거나 잘 지내는 친구, 어떤 상황을 어려워하는지 등에 대해서 대화를 자주 나누셔서 자녀가 힘들 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증후군을 앓는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성공 경험담, 건강한 스트레스 극복 방법, 자녀와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센터를 찾게 될 텐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에는 학업과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나 현재 어려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이 지속되거나 학업, 학교 생활, 또래 관계가 힘들다면 1388로 전화 주세요. 고민 상담부터 프로그램 안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폭력이나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 자살 자해 집중 심리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1388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께서는 센터에서 이제 학생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셨을 텐데 이 상담 통해서 이제 나아진 반응들, 우리 학생들의 반응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렇게 개학하기 전에 방학 기간에 상담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개학까지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개학을 하고 나서 반에 새로운 친구를 형성하게 되면 새학기 증후군이 금방 그래요?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학기 증후군이 건강한 어떤 그 자아 형성의 과정이라고 보면서 이 3월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월은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시작, 첫 만남은 어른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조금 서툴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새학기를 잘 적응해 나가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을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낯선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응원하면서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남정 팀장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